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댁은 시어머님 홀로 지방에 살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들렀던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암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 모두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을 참으로 암울하게 만들었거든요. 수술에다 항암 치료에다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평소 시어머님은 체력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몸무게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눈치가 보였던지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나 이제 집에 내려갈란다. 여기 있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렇게 힘든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그니까 내려갔다가 병원 갈 때쯤 다시 올라올게. 니들 둘 다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괜시레 나까지 챙기느라 더 힘들기만 하잖니. 아마도 며느리인 제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이 올라오시고 난 뒤 안방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작은 방에서 지내겠다고 했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때문에 니들이 잠도 잘 못 자고 사실 나도 많이 불편해. 평소에도 신세 지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던 시어머님이었기에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시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 계셔도 돼요. 여기 계셔야 아가씨도 오며 가며 들르고 하죠. 본가로 내려가시면 오히려 우리도 불편해요. 니들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 본가로 내려가시면 우리가 주말마다 본가로 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제대로 쉬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시면서 치료 받으세요. 우리 둘 다 내내 회사 가 있는데 불편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시어머님의 갈 곳 잃은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부터 받자고요. 그런 말이야. 내 맘 편하게 방이라도 바꾸자. 방을요? 왜요? 방이 불편하세요? 그럼 불편하고 말고 니들은 종일 일하고 와서 그 작은 방에서 자고 난 종일 집에서 먹고 노는데 큰 방에서 자려니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방 바꿔드릴 테니까 두 번 다시 내려가신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치료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시어머님께 당부를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은 그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이 안쓰럽게만 느껴졌는데요. 사실 시어머님이 올라와 계신 동안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낸 적이 많았거든요.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내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도 가야 했고 음식부터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사 업무가 폭주하는 마감일만 되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짜증스레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당신만 자식이야? 어떻게 된 게 아가씨는 휴가 한 번을 못 쓴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민주는 성우 때문에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맨날 성우 핑계만 대고 우리한테서 떠맡기고 있잖아.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음식 신경 써야 하고 쉴 시간도 없어. 어머니 음식도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 알기나 해? 알아. 민주랑 내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민주도 맨날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고개도 못 들더라. 이제부터는 나도 야근 줄이고 일찍 들어와서 같이 챙길게.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남편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주저앉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속상한 마음에 엄마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든 거 있지? 그렇지. 병수발 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긴 하지. 거기다 넌 회사까지 다니면서 하고 있으니 더 힘이 들겠지. 말도 마. 아가씨는 조카 때문에 꼼짝도 못한다고 하지. 나랑 그 이만 휴가 내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음식 신경 써야 하고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나 요즘 살이 5kg나 빠진 거 있지? 진짜 5kg나 빠졌어? 어쩐지 네가 집에 들어서는데 딴 사람인 줄 알았잖니. 너 지금 몸무게에서 한 3kg만 더 빼면 대학 때랑 똑같아지겠다. 넌 그때가 젤로 예뻤거든. 이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는 거구나. 엄마는 지금 농담이 나와? 딸이 완전 고생하고 있다는데? 너 말이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동안 살 뺀다고 난리 부르스를 주더니 그렇게 안 빠지던 살들이 다 빠졌잖니. 그러니 얼마나 좋아. 엄마,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놀릴 거야? 딸, 사람은 말이야. 자꾸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좋게 생각하면 더 좋잖니? 평소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엄마가 저를 달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딸, 할머니 돌아가실 때 했던 말 기억해봐. 할머니가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했지. 그래, 맞아. 엄마 손 붙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아빠랑 고모들한테 뭐라고 했니? 저승문턱에 딱 도착해보니 자식들은 생각도 안 나고 우리 며느리한테 제일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잖니? 그때 네 아빠랑 고모가 얼마나 후회하고 많이 울었는지 생각해봐. 부모 돌아가신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사실 엄마는 네 할머니한테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동안 못한 것만 생각이 났거든. 그니까 항상 잘해드려. 물론 엄마 아빠한테도 잘해야 하고 말이야. 엄마가 장난스레 제 볼을 잡고 흔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엄마, 난 엄마처럼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가끔 어머님께 짜증도 내고 그래. 그이한테도 막 막말도 하고. 그거야 당연한 거지. 김병에 효자 없다고 당연히 짜증이야 나겠지. 근데 말이야, 만약에 이 엄마가 암이라고 생각해봐라. 너 어떻겠냐?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거봐. 엄마가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금 더 발끈하잖니? 그치만 시어머니랑 엄마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 입장 바꿔서 잘 생각해봐. 지금 정서방 심정이 어떻겠어? 아마도 사는 게 아닐 거야. 이럴 때일수록 네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힘을 줘야지. 부부가 좋을 때만 부부인 줄 알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같이 하는 게 부부인 거야. 사부인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 너 말이야. 내가 사부인처럼 아프다고 하는데 정서방이 짜증내고 하면 네 성격에 이혼한다 만다 아주 난리도 아닐걸. 그렇긴 하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난 완전 이혼할 것 같아. 거봐. 정서방이나 되니까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는 거야. 거기다 네 시누이도 맨날 조카 보느라 힘들잖니. 네가 자식을 안 낳아서 잘 모르나 본데 육아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거기다 맞벌이까지 하면서 조카 본다면서 그럼 네가 좀 더 배려해줘. 네 시누이도 마음이 어린 사람인데 지금쯤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니? 이럴 때일수록 네가 마음을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 그럼 나중에 좋은 기운이 너한테 다 올 테니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고 살아. 지금도 봐봐라. 자연스레 살이 빠져서 또 옛날 그 예뻤던 모습이 다시 나왔잖니? 이야, 턱선 사른 것 좀 봐라. 살 빠지기 전에 난 무슨 드럼통이 굴러다니는 줄 알았다니까.
엄마, 아무리 그래도 딸한테 드럼통이 뭐야, 드럼통이.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네 아빠는 더 심한 말도 했었어. 뭐?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있던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화들짝 놀라며 손으로 엄마 입을 막고 있었어요. 아니야, 넌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야. 근데 네 엄마 말이 맞긴 해. 너 지금 모습이 훨씬 보기 좋긴 해. 라며 아빠가 허둥지둥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얼마 전에 우리가 말다툼을 해서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도 네 맘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작은 방으로 바꿔드릴 테니까 본가로 내려간다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가 엄청 힘든 거라 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잘 드셔야 한다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우선 방부터 바꾸자꾸나. 혼자 넓은 방을 차지하고 있으려니 영 염치가 없어서 말이다. 라며 시어머님이 급히 이것저것들을 챙겨서 방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시어머님을 도와서 짐을 옮겼고요.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제게 미안한 듯 말했어요. 여보, 진짜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너무 속이 좁았던 것 같아. 당신 말대로 아가씨가 상우 때문에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괜시리 투정 부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남편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퇴근을 해서 보니 아가씨가 집에 와서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아가씨 시간 괜찮은 거예요? 네, 우리 시어머님이 며칠간 성우 봐주기로 해서 며칠 휴가 냈어요. 당분간은 제가 엄마 모시고 우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언니도 좀 쉬세요. 그동안 언니 살 많이 빠졌다고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머, 다들 몰랐구나. 지금 이 몸무게가 원래 제 몸무게였는데 결혼하고 살이 너무 많이 쪘던 거예요. 전 오히려 지금이 완전 가볍고 좋은걸요? 언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항상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냥 여기 계셔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아가씨도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마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멸치네요, 멸치. 성우 보느라 많이 힘들죠? 사돈 어르신이 성우 봐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이번 참에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여기서 푹 쉬다 가요. 집에 가면 또 살림이다 뭐다 바쁠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순간 아가씨가 제 손을 잡더니 폭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 말대로 아가씨도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싶었는데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주저앉아서 복받쳐 오르는 설움에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운한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갔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어머님, 날씨도 추운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종일 집에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앞에 산책 좀 다녀왔어. 근데 이 앞에서 이걸 팔지 뭐냐? 어머, 호떡이네요? 그래, 너 호떡 좋아하잖니. 내가 식을까봐 얼른 가지고 왔는데 네가 때마침 와 있어서 다행이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잖니. 시어머님이 내민 호떡을 앉은 자리에서
3개나 먹다가는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은 안 드세요? 난 괜찮어. 거기서 몇 개 먹고 왔어. 근데 맛은 어떻니? 괜찮아? 완전 맛있어요. 따뜻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그 호떡 리어커를 보자마자 네가 예전에 호떡을 좋아한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지 뭐니. 맞아요. 저 호떡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여기 호떡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 호떡 파는 사람 말로는 버터를 사용했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만 맛이 있긴 한가 보구나. 네, 완전 맛있어요. 저 더 먹어도 되죠? 그럼 그거 다 먹어도 된다. 너 먹으라고 사온 건데. 오랜만에 시어머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날은 회사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집에 갔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어찌나 기쁜 표정으로 호떡을 내밀던지 배가 부른 와중에도 앉은 자리에서 호떡을 다 먹었답니다. 결국 그날 밤 소화제를 찾아 먹어야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님이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호떡을 사서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시어머님께 물었어요. 엄마, 그 호떡 오늘도 할까? 왜? 호떡 먹고 싶어? 요즘 그 호떡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네. 아마 주말에도 할걸.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다녀올게. 어머님, 제가 다녀올게요.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요. 혹시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도 마트에 다녀왔어야 했는데 잘 됐네요. 난 괜찮은데.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라며 시어머님을 소파에 앉히고는 지갑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날 호떡 리어커를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알고 보니 호떡 파는 곳이 많지가 않다 보니 그 호떡집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 있었어요. 놀란 채 저도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평소 알고 지냈던 경비 아저씨가 제게 물었어요. 새댁도 호떡 사러 왔나 보네요. 네, 이 집 호떡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이 집 호떡을 워낙 좋아해서 나도 사러 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요. 퇴근 시간대는 줄이 더 길어요. 저 호떡 파는 사람 기술이 아주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 길게 늘어진 줄을 보며 그동안 시어머님이 고생을 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잠시 후 제 차례가 되어 호떡을 주문하려고 말을 하던 순간 호떡 파는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오늘은 엄마가 안 오고 딸이 왔네. 네? 엄마라니요? 아가씨 엄마 말이에요. 딸이 호떡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 사갔는데 오늘은 딸만 왔네. 손으로 분주하게 호떡을 구우며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저기 오늘 처음인데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아가씨 엄마가 둘이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딸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착한 딸이 없다고 말이야. 엄마가 아픈데 그렇게나 잘 챙긴다면서 올 때마다 딸 칭찬을 그렇게나 해. 나는 아들만 있어서 얼마나 부럽던지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뭐냐? 봄에 벚꽃 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둘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딸이 없는 게 서러울 정도였다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도 자랑을 해서 아가씨 얼굴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봤지. 근데 아가씨 엄마도 참 대단해. 그 호떡이 식을까봐 말이야. 핫팩까지 가지고 와서는 가슴에 꼭 품고 가더라 그 말이야. 이래서 며느리랑 딸이 다르긴 다른 건가 봐. 난 우리 며느리가 아무리 예쁜 짓을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던데 말이야. 암튼 엄마한테 잘해. 자식이 엄마한테 아무리 잘한다 한들 엄마 맘이랑 같겠어. 호떡 파는 아주머니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다가는 제게 호떡을 건네줬는데요.
그 호떡 냄새가 가득한 봉투를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호떡을 점퍼 안에 넣은 채 집으로 뛰어들어오던 시어머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 호떡이 뭐라고 그게 식을까봐 꼭 품고 왔다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도 호떡을 가슴에 품고는 집으로 갔는데요. 접시에 호떡을 담아놓고 다 같이 호떡을 먹다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과 남편이 놀란 듯 물었어요. 얘, 너 왜 그래? 어디 아픈 거니? 혹시 오다가 넘어지기라도 한 거야? 그러게 내가 간다고 했잖니. 거기 줄도 많이 기다렸을 텐데. 어머님, 호떡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사올 테니까 가서 줄 서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그 정도는 괜찮다. 나도 바람도 쐬고 해야지. 어머님, 근데 호떡 파는 아주머니한테 제 사진도 보여줬다면서요? 그이가 그러던 무슨 호떡 장수가 말이 그렇게나 많다니. 어머님이 저를 딸이라고 얘기하셔서 딸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유, 촉새 같은 양반이 뭘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난리야. 쑥스러운 듯 시어머님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지만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며칠 뒤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거봐라,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네가 진심으로 잘하니까 사부인도 너를 진심으로 대하잖니.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거 없는 거야. 악하게 마음 먹자면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착한 마음을 먹자 하면 그 착함도 끝이 없는 거야. 근데 굳이 악한 마음을 먹고 살 필요가 있겠니? 그럼 너도 내내 괴롭기만 할 뿐이야. 그런 것 같아. 나도 이번에 많은 걸 느꼈잖아. 그리고 가족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 원래가 그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야. 생판 남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된 건데 서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늬만 가족이 될 뿐인 거야. 가족일수록 더욱 배려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야. 항상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즘 사람들은 다들 머리는 똑똑한데 이 마음을 나눌 줄 몰라. 그게 참 안타까워. 엄마가 제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엄마의 말에 제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있었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랍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요즘은 본가 우리 집을 오가며 잘 지내고 계신데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신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 우리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아지셨는데요. 손녀 재롱 보느라 어찌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른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어머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